이 느낌 어떠세요? 지을 용기가 나시는지. 솔직히 이거는 타겟으로 지어야겠습니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저랑 지금 소개해드릴 건물이 개발을 2016년에 했어요. 이 안쪽에 개발을 했다는 게 전 놀라운 거죠. 노출 콘크리트인데 약간 무늬까지 내고. 잘했네. 되게 약간 심플하면서도 포인트가 있고 굉장히 좀 설계도 잘한 것 같습니다. 여기 청구역에 점점 가까워지니까 다시 음식점이 많아지네. 아, 그러네. 우리가 MD 시간에도 배웠잖아. 약간 대로변 이면에 이거 뭐 뭘 지어야 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물을 지으면 깔끔한 걸 원하죠. 카페, 뭐 오피스 이런 걸 원하는데 하다 하다 안 되면 결국에 맞추는 게 뭐다? 음식점. 중국집. 중국집. 나는 싫어해 하다가 결국에 이자를 못 버티고 나중에 다시 이제 알아보지. 그 중국집 그때 얘기했던데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음식점 하나만 잘 들어와도 건물이 뭐 상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거기가 그 동네의 맛집이 되면 사실 내 건물도 사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막 막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요새 신축 건물들이 대중음식점을 잘 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받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비싸게 빼는 경우도 저는 시장에서 종종 봤거든요. 그런 것도 좀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점들이 굳이 신축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사실은. 뭐 깔끔한 거, 카페나 워크인 고객, 뭐 인스타그램 마케팅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식당에 배달을 한다. 그러면 사실 지하를 가도 되고 공유주방을 써도 되고 임대료 싼 게 장땡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가다가 뭐 요 건물도 다가구 주택이에요. 이게 규모가 엄청 커 보이는데 근근근근 다다다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제가 어떻게 사서 어떻게 팔았나를 분석을 하잖아요. 디벨로퍼가 토지주한테 졌어. 그 사례를 하나 찾아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근데 여러분 이 중간에 곳곳에 이런 맛있는 거 있잖아요. 진짜 부수기도 쉽고 순수 땅값만 있으면서 도로 여건이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요런 여드름이 잘 익은 거 있지. 요런 게 아직 종종 꽤 많이 보여요. 이게 뭐냐? 개발될 여지가 많다. 그렇죠. 이 도로를 기준으로 건너편에 있는 필지들은 이게 북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개발이 됐죠. 근데 제 등 뒤에 있는 요 필지들은 이 도로가 남도로인 거지. 그러니까 아직 개발이 안 된 것들이 많다. 그게 이제 궁금하다. 뭔지 이해가 안 된다? 당이 좀 들어라. 네. 자, 여기 앞에 보면은 딱 전형적인 이관용 건축사님과 황금대지의 콜라보라고 생각되는.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그냥 대표님 건데? 유리 그러니까. 색깔까지요. 그죠? 야, 이거는 우리 사무실 근처에 있는 어. 그런 느낌으로 딱 잘 지었네, 그지? 그래서 요게 신축이 아니라 대수선입니다, 사실. 그래서 건축물 연도는 90년대고요. 요거를 이제 2020년대 들어서 개발을 했던 사례인데, 요거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자, 뒤에 보이는 건물은 대지가 60평이고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3종 북도로가 있어가지고 신축을 했으면 뭐 더 높게 올릴 수도 있었죠.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용적률을 더 50% 업해주면서 사실 지금 신축했으면 더 올릴 수 있었겠으나 요거는 대수선한 사례입니다. 근데 이거는 2009년 5월에 사실 2008년에 이제 리먼 사태가 있었는데 2009년까지 분위기가 완전 안 좋았죠. 그때 15억 5천만 원에 누군가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서 쭉 보유를 해요. 약 13년 동안 보유를 하다가 2022년에 40억에 매각을 합니다. 그 40억에 누가 샀냐? 어떤 황금대지 같은 디벨로퍼가 사요. 이거를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대수선을 합니다. 지금 언뜻 보기에는 신축급이라고 보여질 정도로 대수선에 조금 자금 투여를 한 것 같은데 이거를 리모를 하고 2025년 3월 최근에 53억에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것만 보면 13억 차이인데 사실 리모델링비, 대수선 하면서 들어가는 기타 잡비, 설계비, 취득세 이런 걸 내면 사실상 그 디벨로퍼는 재미를 많이 못 본 것 같다라고 저희는 추정을 해요. 그래서 디벨로퍼는 22년에 사서 개발을 해가지고 3년 안에 13억 뛰기를 했죠. 40억에 사서 53억에 팔았으니까. 하지만 원가가 그만큼 들어갔으니까 사실 실질적인 소득은 크게 뭐 재미는 못 봤다라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2009년에 샀던 사람은 2022년에 40억에 팔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13년 보유하면서 거의 25억 차익을 냈으니까 거의 1년에 세전 한 2억 가까이은 이제 수익을 낸 거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연 2억을 벌었다. 물론 시기적인 운도 있었지만 25억 뛰기를 한 이 사람이 오히려 그 기간에 다른 여러 가지 본업이 있었다라는 가정하에는 오히려 더 좋은 투자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영상에서도 그렇고 대표님이 강의 때도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이제 물론 저희가 디벨롭을 집중해서 전문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 중장기 텀을 두고 투자 효율을 극대화하는 게 대표님 성향이고 저도 그렇기는 한데, 이것도 진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잘했죠. 예쁘게 잘 지었고 임차 잘 맞췄고 단기간 엑시트도 했고, 다만 실질적인 큰 차익은 그냥 오래 보유한 사람이 가져갔다. 그렇죠. 이것도 안 팔았으면은 2030년대에 훨씬 큰 차익을 볼 텐데 사실 그런 부분에선 좀 아쉽죠. 그렇죠. 저도 사실 강동구 둔촌동에 이제 땅을 사서 빌라를 지어서 이제 분양을 해봤는데, 네. 솔직히 얘기하면 뭐 신축값이랑 공사비랑 하면은 뭐 거의 재미를 못 봤어요. 물론 단기간 내에 밸류를 쫙 올려가지고 이제 팔았으나 사실은 그만큼 투여되는 게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땅을 저한테 판 할머니 분들은 뭐 94년도인가? 뭐 그때부터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거주를 하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상 차익은 그분들이 더 많이 가져왔어요.
거의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한 20년 보유를 했는데 뭐 그 정도 차익을 봤으니까 저희가 임장 다니면서 보는 사례 이런 거 봤을 때 사실은 처음에 개발을 해서 밸류를 쫙 올려놓는 거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빨리 단타를 하고 엑시스를 해서 뭔가 조금 현금화 하려는 것보다는 그냥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면서 자산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임대료 잘 받고 때가 오면은 그때 매각하고 또 뭐 좋은 물건 있으면 사고 그렇게 돼야지. 어제도 어떤 분은 상담을 했어. 수강생 분인데 이제 강의 끝나고 오더니 제가 얼마가 있는데 이걸 디벨롭 해가지고 뭐 좋은 가격에 팔고 싶다. 제가 물어봤죠. 왜 파세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투자금을 받기도 하고 이런 걸 좀 많이 보여줘야 되는 법이다 보니까 순환이 빨리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는 보유를 하셔라. 그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더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마지막 사례로 사옥 건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가보시죠. 지금 사옥이라고 표현한 건물이 그냥 마침 이 거리에 있거든요. 이 느낌 어떠세요? 사옥을 지을 용기가 나시는지. 솔직히 이거는 통사옥 타깃으로 지어야겠습니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야. 이런 데다 누군가는 오피스나 상가를 지어서 임대를 맞춰버리면 저걸 어떻게 했대? 나라면 못했을 텐데 하는데 누군가는 강남에 그렇게 해서 도전했는데 공실이야. 이게 성공이랑 똑같아. 내가 성공해서 보여주는 게 맞지. 근데 결국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볼 거야 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성공한 거지. 뭐 실패를 하더라도 출발도 못하는 사람은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 아까 막 저기 단독주택 매매 나와 있던데 뭐 평당 저기 3천이다. 도전이죠. 그렇지. 막 비싼 시세에 사서는 좀 두려운데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소개해드릴 건물이 개발을 2016년에 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9년 전. 그때 지금보다 더 저 앞쪽에 보이는 근생도 없었을 때 이 안쪽에 개발을 했다는 게 전 놀라운 거죠. 심지어 건물 디자인도 괜찮습니다. 바로 왼쪽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이거든요. 아무래도 의류 업종이나 패션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바운더리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타겟팅을 해가지고 그냥 싼데 그냥 입지 필요 없고 근데 주변에 업계를 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중에 하나는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2016년에는 오히려 그 동대문이나 이런 데가 또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또 좋았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맞아요. 이제 생각이 듭니다.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던 땅이 있었는데 마침 시기가 맞아서 개발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디자인 어떠세요? 사실 10년 전 건축물, 9년 전 건축물인데 노출 콘크리트인데 약간 무늬까지 내고 그 다음에 땅이 면적이 그래도 100평이 좀 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까지 파서 오피스 여건을 살린 거죠. 1층은 상가를 굳이 안 빼고 저는 그런 기획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남도로예요. 잘했네. 되게 약간 심플하면서도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1층에는 약간 층고도 높이면서 약간 로비로 쓰는 것 같은데 통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약간 빛 이런 거 굉장히 좀 설계도 잘한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건물은 그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땅이 132평입니다. 굉장히 안쪽에 있긴 한데 이제 필지 크기가 굉장히 크고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까지 근생이 아닌 업무 시설을 지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똑같은 면적의 근생일 때보다 주차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파서 그 주차장을 지하에 다 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5층까지는 다 업무 시설로 그 다음에 1, 2층만 근생이 좀 있네요. 그래서 1, 2층만 근생 휴게 음식점이 있고 3, 4, 5층은 사무실로 그렇게 쓰고 요거는 이제 통임대로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자가 사용인지 통임된지 어제 등기를 못 해가지고 정확히 확인은 못 했는데 일단은 예전부터 패션 회사가 통으로 쓰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일부 층은 다른 사업자가 껴있긴 하더라고요. 뭐 화장품 업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 1층은 딱 이 건물 디자인에 맞게 쇼룸 형태로 쇼룸 겸 라운지로 또 쓰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이 당시에 지금의 그 힙하다고 표현하는 감성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에서 좀 영감을 많이 얻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굳이 돈 관점보다는 여기 업종 특성상 뭐 지하에 창고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공장 비슷하게 약간 그런 물품 보관하는 그런 공간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신당동이나 뭐 창신동이나 이런 쪽에 이미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도 종종 문의를 하세요. 내 건물 노후화 됐는데 어떻게 개발해야 되냐, 또는 뭐 MD를 어떻게 새로 낮춰야 되냐 많이 하시는데, 보통 그런 건물들의 현재 임차 현황을 확인을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소규모 의류업체의 반 창고 반 사무실, 약간 배송 사무실, 배송센터, 물류센터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 이 건물도 실제로 지하층은 최하층 지하 2층 같은 경우에 층고를 5m로 뽑아서 현재 팔레트 물류 창고 적재 장소로 쓰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건물 기획을 하실 때도 세부적으로 임차 업종에 맞게 세팅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비도 왔고, 사실 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등기소가 이제 사이트가 닫혀 있다 보니까 요새 제가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히스토리나 이런 거를 못 보여드리고 약간 느낌만 보여드렸는데, 사실 뭐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지역이 뭐냐면 X축과 Y축의 약간 중간점에 있는, 사실 지역적으로 입지적으로 나쁘지 않으면서 땅값만 봤을 때는 그런 입지의 특성 대비해서 조금 가격이 좀 생각보다는 아직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무조건 투자해라 이런 것보다는 투자를 하더라도 더 면밀하게 보시고 각 입지마다 블럭마다 필지마다 그 특성에 맞게 좀 잘 구성을 해서 개발을 하면은 나쁘지 않은 그런 지역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이미 핫해진 신당동, 그 중앙시장 쪽,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는 금호역에 있는 금남시장 쪽, 이런 쪽은 이미 상권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오피스 수요도 지금 여기 끼인 입지로서 이쪽에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니 실질적인 술 상권, 먹자 상권, 힙한 트렌디한 상권도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관심을 가지면서 꾸준히 보고 있는 입지고요. 너무 인기 지역을 따라가기보다는 좀 이런 지역을 선점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스터디를 꾸준히 해보시면서 투자에 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나는 사서 개발해서 빨리 팔아서 돈을 벌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강남 가세요 그냥. 그거에는 좀 부적합한 지역이죠. 네, 그냥. 네. 근데 나는 그래도 너무 막 외진데 너무 이상한 것보다는 돈은 없어. 근데 서울에서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좀 괜찮은 지역에 하면서 꾸준히 이제 운영하고 좀 보유하고 싶다. 그러면서 미래의 가치나 호재나 뭐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는 좀 기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이 지역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